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급 토익 RC 이용진입니다. 자, 토익을 공부하시는 많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사실 토익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물론 일부는 문법이라는 부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문법은 어느 정도의 체계만 잡고 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쉽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파트입니다만 이 어휘라는 파트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어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어휘들을 가지고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시험에서 자주 빈출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과 함께 여러분들이 토익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어휘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름하여 100점 올릴 수 있는, 그죠? 고득점 어휘 문제들. 자, 어휘의 중요성과 문제풀이 방법들에 신경 쓰시면서 제가 준비한 문제 지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보기 4개를 보시면요. 단어의 앞단어가 re로 시작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조금 유발시킬 수 있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은 다 달라요. remit 하면은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송금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mit이 정답이 되려면 돈에 관련된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return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받았을 때 그것을 다시 반품 조치하는 거, 아니면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refund는 말 그대로 환불이고요. 그 다음에 replace는 교체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출제자는 단서를 어디다 뒀을까요? 자, 뒤쪽에 볼게요. 자, all the audio visual equipment입니다. 모든 시청각 장비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정답이 될 만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뒤쪽에 to the storage closet, 그죠? 바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창고 개념이겠죠. 저장소에다가 시청각 자료를, 그러면 우리가 약간 방향성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왔던 것을 다시 돌려놓아라 라는 의미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 정답이 B번인데 외울 때 그냥 되돌려 놓다 라고 외우지 마시고 return A to B 라고 하는 이 어법을 조금 이용하신다면 토익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참고적으로 replace는 A with B 라는 전치사와 함께 자주 빈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답은 B번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실 보기만 봐도, 그죠? 네. 많은 분들께서 야, 이거 너무 헷갈리는 보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요. 각각의 단어들이 다 돈과 어떤 그 요금과 관련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나 혼동되는 어휘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각각의 단어들이 사실 문맥에서 알맞게 사용되는 용도가 다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항상 주의하실 건 무엇이냐면 모든 토익 시험에는 여러분 단서라는 게 있어요. 그 단서는 빈칸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빈칸 앞쪽에 여러분 free of 이 단어랑만 사용될 수 있는 돈과 관련된 단어가 있다는 것이겠죠. 바로 오늘의 정답은 charge란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그죠? 어떤 용역적인 부분의 혜택을 받았을 때 그것에 돈을 지불할 때, 그죠? 네, 이 charge란 단어를 쓰는데 공짜로라고 할 때 free of charge. 이건 여러분 고정적인 표현으로 알아두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 속에서 조금 단서가 될 만한 단어가 있다면요. 원래 돈을 지불하는 것은 뭐죠? must pay예요. beverage 하면 이제 음료가 되겠죠? 음료에 해당돼서는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뒤쪽에 bottles of water. 자, 병에 들어있는 물 같은 경우는 공짜로, 그죠? 네. 우리 공짜로라고 할 때 머릿속에 free만 떠올리지 마시고 free of charge. 묶어서 덩어리적 개념으로 외우신다면 아무리 단어들이 비슷해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pay 반대말 free of charge. 답은 D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각각의 형용사들로 보기가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는 뜻이 있다면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erectable. 여러분, erect가 여러분 이렇게 딱 직각으로 이렇게 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울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desirable 하면은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형태,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그 다음에 permissible, 말 그대로 허용될 수 있는, 그 다음에 aggressive, 공격적인. 물론 뭐 네 단어의 뜻을 일단 사전적으로 아는 건 중요합니다만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려면 중간중간에 어울리는 단어들과의 결합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살짝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해볼게요. 자, Ability Investment, 투자회사가 나왔습니다. 투자회사가 건축 허가권을 따냈다는 겁니다. Secure the right to build. 그죠?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얻어냈습니다. 그죠? 건축 허가권을 따냈다 정도예요. 그러면 on 이하에 있는 property. 이런 property는 보통 토지나 이 건물 등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허가권 따냈다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와 막 이러면서요. 그런데 어떠한 종류의 부동산이나 토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expensive, 좀 비싸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품질적으로 좋으면서도 비싸다는 느낌이 들고요. 뒤쪽에 이와 어울리는 단어가 와야 돼요. 첫 번째 단서는 property입니다. 토지와 땅에 해당되는 단어가 와야 돼요. 여러분 땅 세워봤습니까? 말도 안 되겠죠. 공격적인 땅도 조금 마땅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땅의 품질이나 상태가 좋거나 양호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desirable, 이 단어는 괜찮지 않으시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허가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권리를 따냈는데 거기에다가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면서도 아주 바람직한 토지 위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을 따냈습니다.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겠죠. and와 양쪽의 어울림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수식받는 property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결합성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문제에서는 desirable, 그죠? 네,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좀 긍정적이죠. 권리를 따냈다는 것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기 속에 약간 부정적인 단어들이 들어있었다면 역시 오답으로 처리해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B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개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익에서 어휘를 학습하는 방법 중에 제가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4단어를 보시면서 사전적인 의미만 떠올리셨다면 이 문제 푸시기 어려울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attend가 참석하다고요. participate도 참석하다예요. 즉 여기 나온 어휘들을 한국어로서의 정의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문제 풀기 어렵다는 거겠죠? 자, 바로 토익에서는 한국어의 뜻이 아닌 usage, 어법을 이용해서 어휘를 골라내는 방법들도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attend라는 단어는 여러분 타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바로 목적어가 등장할 수 있어요. attend the conference, attend the seminar, attend the event. 뒤쪽에 행사나 회의 등이 나오는데 바로 목적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겠고요. 이 register, 등록하다라는 단어는 뒤쪽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for라는 전치사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participate, 뜻은 똑같은데 이 단어도 역시 뒤쪽에 전치사 in이 붙어야지만 다른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ssociate 하면요. A와 B가 관련되어 있다, 연관시키다 뭐 이런 뜻인데요. 물론 목적어 A가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연관성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전치사 with가 뒤쪽에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모든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웰니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이거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만 됩니다. 하는 뜻이겠죠. 뒤에 프로그램이나 회의나 행사 등이 나올 땐 여러분 일단 참석하다는 뜻 괜찮죠. 근데 in이 없어요? 정답 안 되고요. for가 없어요? 안 되고요. with가 보이지 않습니까? 정답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삼형식 동사 한번 골라볼래? 라는 의도가 조금 더 강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A번이 맞습니다. 하지만 B번, C번도 의미적으로는 가능해요. 프로그램 등록해도 괜찮잖아요. 그럴 땐 for가 있었다면 가능하고요. in이 있었다면 C번이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단순하게 의미만 따져갖고 푸는 문제들만 나오는 건 아니구나. 어법을 이용해서도 어휘를 골라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점을 하나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 단어들의 뜻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뭐 force, 많은 분들이 그 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desire, 그죠? 뭐 바램, 뭐 에너지는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direction, 뭐 방향이나 지침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도 제가 그 토익에서 어휘를 물을 때 단어 하나의 뜻을 묻는 것보단 문맥에서의 단서를 한번 이용해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 문제에서 여러분 비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죠?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그 뒤쪽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랑 동격으로 처리되는 현상이 가능합니다.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써봤던 예문들이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나하고 학생, 동격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한번 적용해 보자는 얘기죠. LKC Laboratories. 실험실의 이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고유명사죠.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명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유명사로 표현된 이 주어를 또 다른 단어로 동격 처리해야 된다는 건데, 자, 여러분,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를 desire, energy, direction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리 봐도 동격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물론 A번의 force도 힘이라는 뜻으로만 보신다면 정답이 안 됩니다만, 여러분, 이 force라는 단어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체, 기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다른 단어로 조금 바꿔본다면 그룹이라는 뜻이겠죠. 그룹. 다만 특별한 목적을 갖거나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의 성격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노동단체라고 할 때 labor force 이런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LKC Laboratories라고 하는 요 고유 명사는 dominant, 지배적인 단체입니다. 그죠? 네. 즉 어떠한 힘을 행사할 때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유력단체, 뭐 이런 말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정답은 A번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 force에는 힘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를 뜻하는 이름이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룹이란 뜻이 되는 거고, 토익에서 어휘 문제를 물을 때 비동사를 이용해서 양쪽이 동격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적인 관계를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겠죠. 단순한 어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A번의 force, dominant force, 유력단체, labor force, 노동단체 이런 단어들 참고적으로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볼게요. 자, 단어들 자체가요. 쉽지는 않은 단어들인데 일단 컨설턴트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뭐 자문위원, 고문단,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데디아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죠? They have a detailed method. 아주 세부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보니까요. Cutting labor cost. 바로 노동 비용을 줄이고요. 그 밖에 다른 운영 비용들을 또 줄인다는 뜻이죠. 여러분 원래 줄이는 것은요. 돈을 줄이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조금 줄이든지 많이 줄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네 개에서 바로 그런 강과 약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다면 잘 어울릴 거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A번에 그죠? excessively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나치게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distinctly 하면요. 눈에 구별하기 쉽게, 그죠? 뚜렷하게 명백하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emphatically 이 단어는요. 우리가 웅변 같은 거 할 때, 그죠?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rastically 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설명이 조금 어렵죠? 네. 그럼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이 단어가요. sudden, 갑작스러우면서도 extreme입니다. 그죠? extreme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죠? 작은 게 아니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극단적이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말로 소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줄이는 게 아니고 야, 요번에 말이야. 노동비하고 절대적 운영비 그냥 아예 확 줄여버려. 이런 느낌 있죠? 그게 바로 drastically란 단어의 정확한 의미일 겁니다. 그죠? extreme and sudden 그런 느낌이에요. 작다는 느낌보다 크고 한 방에 뭔가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조금 부드럽게 해석해 볼게요. 바로 노동 비용과 운영 비용을 그죠? 네, 과감하게 아니면은 많이 그죠? 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우리말로 많이인데 영어로 many가 아니고 drastically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묶어서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보시면 다음번에는 해석하지도 않고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힘도 갖게 되실 겁니다. 답은 D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7번. 여러분, 이 문제에서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해석을 할 때 효과적인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동사의 해석을 하실 때는요. 다른 단어들보다 목적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동사를 사랑한다라는 동사를 하나 적어보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 뭘 써볼까요? 네, 던진다라고 한번 써볼까요? 사랑하다, 던진다. 그러면 주어는 나는이에요. 나는. 나는 사랑한다, 나는 던진다. 두 개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다가 만약에 여자친구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여자친구를 이란 단어 보면 정답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누구죠? 여자친구 던져보시고 계신가요? 콱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여자친구를 사랑한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동사를 해석할 때는 목적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해석 방법을 조금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동사들이 구성되어져 있고 뒤쪽에는 목적어가 있다면 이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빨리 골라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이에요, 여러분. 환경 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죠? 환경 보호, 환경 보전 이런 걸 되게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preserve the environment예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인데 헷갈리게 하려고 비슷하게 생긴 어휘들로 보기를 구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 좋은 효과적인 해석 방법 오늘 하나 가져가신 거 맞습니까? 동사의 해석이 있을 때는 목적어가 있다면 철저하게 이용하라. 그게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Preserve the environment. 같이 묶어서 한번 또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볼게요. 자,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골라내셔야 되는 건데요. Successful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그러니까 고객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그죠? 네. 뭐뭐 중에 하나는. 고객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이거는 바로 비동사 이하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만, 비동사 뒤쪽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랑 동격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직원들,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무엇이 보통 능력일까라는 거겠죠. 그러면 프로파일은 여러분 뭐 사람이나 물체 옆모습을 뜻하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어떤 개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을 신상적으로 소개해 놓은 단어가 바로 프로파일이겠죠. personality는 인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description은 자세한 설명이라는 뜻이고요. characteristic, 이게 바로 특징이라는 뜻이죠. 그죠? 저기 고객 관리를 잘한다는 거 있지? 그런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말하는 거겠지. 다른 사람들은 안 갖고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함. 그죠? 남들과 다른. 그게 바로 characteristic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특징이란 뜻이죠. 구체적인 직책명이 잘 나오겠죠. 왜요?
특별한 자리에만 요구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자, 이번 행사의 특징은 그 말에는 다른 행사와는 다른 점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적인 어떤 포지션이나 행사명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비동사 뒤쪽에 열거되어 있다면 그때 여러분 characteristic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personality는 사람의 성격이에요. 이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단어를 얘기하는 거지 업무상 필요한 능력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personality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 거겠죠. 정답은 그래서 D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personality라는 단어가 정답이 되려면 우리 그 캐릭터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이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characteristic은 조금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은 D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단어들의 뜻만 갖고는 여러분 고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결혼식장을 간다든지 뭐 장례식장을 갈 때 부모님들이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님들께서는 금방 준비해서 그죠? 네. 아유, 먼저 나가서 기다리시면서 아이고 이거 아직 멀었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말이야.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안에서 화장하시고 옷을 입으시면서 꼭 한마디 하시죠. 아이고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하지만 거의 다 안 됐다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ready라는 단어가 complete 정도의 느낌하고 비슷하죠? 거의 다 됐다. 준비됐어요. 그죠? I'm complete. 다 됐다는 거죠.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이 여러분 바로 뭐냐면 거의 다 됐어요. 이 말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바로 almost. 그죠? I'm almost ready for 명사. I'm almost ready to 하면은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썼던 그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말이 바로 almost ready라는 단어가 되는 거겠죠. 네. 이 D번 같은 거 고르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이건 즉시란 뜻이죠. 즉시 준비됐다. 네, 이런 말은 조금 어렵죠. 네. 어렵다는 게 아니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기적절하게. 이것도 조금 어색해요. 누구랑 결합성이 어색하냐면 ready와의 결합이 어색하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문제도요. 또 하나의 해석적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period, 기간이죠. 형용사를 고를 때는 꾸밈의 대상인 명사와의 결합성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아름다운 하면 뒤쪽에 lady가 오면 좋은데 아름다운 뒤에다가 남자. 이상하거든요. 자, 바로 period가 기간이죠. 기간은 여러분 정해져 있든지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런 개념밖에 우리가 수식어가 올 수 없어요. 이 중에 그거와 어울린 단어가 바로 extended. extended가 바로 여러분 기존의 기간을 쭉 늘려갖고 연장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정확한 정답은 extended. 저 단어 나올 때는 시간이나 기간과 관련된 단어가 뒤쪽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10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는데요. 단순하게 하나의 어휘만 우리말로 알고 있다고 해서 토익의 어휘 실력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휘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 자세를 오늘 가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응급 토익에서 알쓰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재였습니다.